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왕좌의 게임 데이터 분석을 계속해서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의 추가적인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문별로 전쟁의 참여 횟수를 분석하고 그거를 한번 시각화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문에 대한 정보들이 있었어요. 그 battles.csv에는 가문에 대한 정보들이 어태커 1번부터 어태커 4번, 디펜더 1번부터 디펜더 4번, 총 이렇게 8개의 컬럼에 각각 그 전쟁의 공격이냐 수비로 참여한 그러한 가문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어떤 가문이 전쟁에 많이 참여했는지에 대해서 카운팅을 하고요. 그 카운팅된 결과를 이와 같이 그래프의 형태로 한번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도별로 전쟁의 횟수와 그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해서 이제 분석하고 시각화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연도별로 벌어지는 전쟁의 횟수와 연도별로 사망하는 그 캐릭터의 숫자는 어느 정도 비례할 거라는 일반적인 그러한 예측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예측을 실제로 데이터로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각각의 전쟁의 횟수를 카운팅하고 사망자 수를 카운팅해서 그 두 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해서 실제로 얘가 상관관계가 있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왕좌의 게임 데이터를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볼 분석은 가문별로 전쟁을 참여한 횟수를 계산을 해서 그거를 그래프로 한번 시각화를 해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 대한 정보니까 이 배틀스라고 하는 데이터에 있겠죠. 이 배틀스라고 하는 데이터에 각각의 전투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가문들이 이 전투에 참가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어태커 1번부터 디펜더 4번까지 총 8개의 컬럼으로 나뉘어서 그 가문들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정보를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나머지 정보들은 우리가 이제 가문별로 전쟁 횟수를 시각화할 때는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필요한 컬럼만 선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컬럼은 어태커 1번부터 디펜더 4번까지 총 8개 컬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배틀스에서 저 8개의 컬럼만 선택을 해오면 되는데요.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첫 번째 방법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무식한 방법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긴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다가 어태커 1번부터 디펜더 4번까지를 다 나열하는 거죠. 어태커 1번, 어태커 2번, 어태커 3번 뭐 이런 식으로 3개 하면 이렇게 3개가 나오는 거고 이거를 8개 다 하면 8개가 다 나오겠죠? 어태커 4번 이렇게 얘를 복사해서 디펜더 얘는 아이고 어태커가 아니라 뒤에 애들은 디펜더. 굉장히 지저분하지만 동작은 하겠죠. 이렇게 해서 8개의 컬럼을 각각 지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8개의 컬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첫 번째 전쟁 같은 경우는 라니스터 가문이 지금 툴리 가문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이 두 가문 간의 싸움인 거고 다른 거 보면 예를 들어서 14번째는 스타크라고 하는 가문과 툴리라고 하는 가문이 합동으로 공격을 했고 라니스터 가문한테 공격을 간 거네요. 라니스터가 단독으로 이제 이 방어를 한 거고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27번 같은 경우는 이 프리포크랑 얘랑 자이언트 이렇게 3개의 가문이 공격 진영의 가문들이고 나이트와치랑 바라테온이라고 하는 2개의 가문이 이제 수비 진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문들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예요. NAM 값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8개의 컬럼을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모두 나열하는 방식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약간 좀 별로죠. 마음에 안 들죠.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컬럼을 슬라이싱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 8개의 컬럼이 딱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범위값 딱 모여있기 때문에 슬라이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컬럼은 슬라이싱이 안 되지만 우리가 에러C를 사용하시면 슬라이싱을 할 수가 있었죠. 로우 데이터는 다 들어갈 거니까 로우 인덱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거고 컬럼을 슬라이싱 할 겁니다. 어태커 1번부터 디펜더 4번까지 이렇게 슬라이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동일하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컬럼을 슬라이싱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슬라이싱 하는 방법은 이제 이 컬럼들이 연속되어져 있는 경우에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연속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에러C를 사용해서 슬라이싱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슬라이싱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할 수도 있냐면 예를 들어서 배틀즈의 컬럼즈를 하면 이런 식으로 컬럼 명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컬럼 명들은 리스트니까 얘는 색인이 가능하죠. 슬라이싱이. 그래서 0, 1, 2, 3, 4, 5번부터 그죠? 5번부터 12번까지니까 여기서 5번부터 13번까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태커 1번부터 디펜더 4번까지 8개의 컬럼 명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죠. 이렇게 뽑아내어진 애를 첫 번째 방식처럼 요 배틀즈 안에 이렇게 색인 기호로 넣게 되면 동일하게 이 8개의 컬럼에 대한 정보를 뽑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나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슬라이싱을 하는 거니까 이 각각의 내가 원하는 컬럼들이 이제 연속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연속되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못 쓰니까 첫 번째 방법을 할 수밖에 없죠. 할 수밖에 없는데 또 그나마 운이 좋은 거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8개의 컬럼은 어떤 특정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컬럼들이 어태커 언더바 1번부터 어태커 언더바 2번, 어태커 언더바 3번, 어태커 언더바 4번 이런 것처럼 뭔가 패턴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정규 표현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요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나긴 설명을 드렸는데 정규 표현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틀즈에 필터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필터 함수에 레전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인자값을 주면 우리가 이 배틀스라고 하는 컬럼에 컬럼 명들을 가지고 정규 표현식을 써서 어떤 특정 패턴을 가진 컬럼 명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레전 익스프레스에 나는 어태커로 어태커 언더바 시작하고요. 이거는 시작하고 그 뒤에는 1부터 4까지의 값만 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어태커 1번부터 4번까지를 갖고 오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얘가 뭐 연속되어 있든 연속되어져 있지 않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렇게 8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4개를 가지고 올 수가 있고 이거 또는이니까 세로줄 5어줄 하고요. 또는 디펜더 언더바 또 얘도 마찬가지로 1부터 4까지 이렇게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총 8개의 컬럼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래서 정규 표현식으로 이제 가지고 오는 게 훨씬 우아한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저희가 일단 EX1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배틀 가문이니까 뭐 하우스 이렇게 할까요? 배틀하우스 이렇게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틀하우스에는 지금 내가 이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일단 선택을 해온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카운트를 세야 되죠. 각 가문들의 출현한 횟수를 카운트를 해야 돼요. 집계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 배틀하우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라니스터 가문이 몇 번 나왔고 뭐 스타크 가문이 몇 번 나왔고 이런 것들을 쭉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태커 1번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를 루프문을 막 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구현할 수도 있지만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는 것보다는 만들어져 있는 함수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보시고 우리가 이제 영합평점 분석에서도 사용했었던 것처럼 밸류 카운트를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컬럼을 하나 선택을 해서 이 밸류 카운트를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이와 같이 이 어태커 1번이라고 하는 컬럼에 라니스터가 몇 번 나왔고 스타크가 몇 번 나왔고 그레이조이가 몇 번 나왔고 각각의 가문별로 몇 번 나왔는지 카운트 집계를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어태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태커 2번 컬럼에서도 밸류 카운트를 하면 2번에는 어떤 가문들이 나왔는지 쭉 나오고요. 4번 같은 경우도 나오죠.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당연히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4개의 가문이 전체 참여한 전쟁이 아닌 경우에는 NAN 값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태커 1번부터 디펜더 4번까지 총 8개의 컬럼에 요 밸류 카운트를 적용을 한 이 결과들 있죠. 이 결과들을 다 하나하나 더해주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얘네들을 딱 더해주면 돼요. 어태커 1번과 2번만 더해볼까요? 이렇게 더하기 연산을 수행하면 NAN 값들이 많이 나오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산술연산 할 때랑 영합평점 할 때랑 똑같은 건데요. 이게 이제 두 개의 시리즈, 어태커 1번을 밸류 카운트한 시리즈와 어태커 2번을 밸류 카운트한 시리즈의 결과를 더하기 연산을 수행을 하면 같은 인덱스의 라벨들끼리 더해지죠. 즉 같은 가문들끼리 데이터가 더해지는데 만약에 둘 중에 한 군데라도 없으면 NAN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태커 2번에는 상대적으로 1번에 비해서 비어있는 그 값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NAN 값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이거를 우리가 비어있는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add라고 하는 함수를 변경하면서 여기에다 fill value를 0으로 설정을 하시면 둘 중에 한 군데 비어있으면 0으로 설정해서 그냥 더하기 연산을 수행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dd 연산을 총 8개에 대해서 7번을 루프문을 막 돌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누적된 값, 8개의 값을 다 더한 거를 누적해서 저장해 놓을 변수가 필요합니다. 하우스트 배틀 카운트라고 제가 저장해 놓고 얘를 비어있는 시리즈로 하나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더한 것들을 다 여기다가 이제 더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8개의 밸류 카운트라는 결과를 순회하기 위해서 이제 컬럼들을 각각 순회할 겁니다. 그리고 얘는 우리가 배틀 하우스, 우리가 조금 전에 정했던 8개의 컬럼들의 컬럼 값입니다. 어태커 1번부터 디펜더 8번까지, 디펜더 4번까지 8개의 컬럼을 순회를 할 거고요. 순회를 하면서 지금 요 더하기 연산 있죠? 요 더하기 연산을 쭉 수행할 거예요. 쭉 수행을 할 건데 이 수행할 때 이 첫 번째 값은 우리가 누적된 값을 계속해서 저장을 해놔야 되니까 이렇게 새로운 내가 비어있는 시리즈에 더할 거예요. 어떤 것들을 각각의 컬럼들을 순회하면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태커 2번 대신에 배틀하우스에 요 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8번 막 순회하면서 더하기에 된 값을 각각 여기다가 더하게 될 거고요. 이 더하는 값을 누적해서 해야 되니까 값을 여기다가 이제 할당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카운트를 출력을 해보시면 이와 같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다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워닝이 뜨는데 이거는 디프리케이티드 워닝이니까 이제 뭔가 디폴트 값이 바뀌었다는 의미이고요. 지금 원래는 디폴트가 오브젝트예요. 플로트 대신에 미래에는 이제 플로트로 바뀔 거야. 그래서 이제 D타입을 명시해줘라 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숫자 값을 지정할 거니까 플로트 64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워닝이 사라졌죠. 이렇게 만들어진 요 하우스트 배틀 카운트를 이제 그래프로 시각화하면 되겠죠. 얘를 그냥 플랫 해볼까요? 플랫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X축이 로우 인덱스, 즉 그 가문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문의 이름이 쭉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X축에 있는 요 가문의 이름과 같은
그 범주형 데이터인 경우에는 라인 그래프보다는 막대 그래프가 더 낫죠. 그래서 바 형태의 그래프로 표현해주고, 바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잘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고개를 90도 꺾어서 봐야 되니까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H로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를 집계를 정렬해서 보고 싶은 경우에는 플랫 함수를 수행하기 전에 정렬해 보면 되겠죠. sort values. 잠시만요. values는 컬럼의 이름을 봐야 되니까 일단은 얘는 시리즈니까 컬럼 명이 필요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점 sort values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된 채로 데이터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실습으로는 연도별로 사망자의 숫자와 전쟁이 벌어진 횟수를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연도별 사망자 수를 구해야죠. 연도별 사망자 수는 데스에 있죠. 데스 정보를 구해야 되고요. 이 데스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연도별 사망자니까 이 데스 이어 있죠. 데스 이어. 이 데스 이어라고 하는 컬럼에 밸류 카운트를 하시면 각각 몇 명이 죽었는지가 나옵니다. 연도별로 297년도에는 3명, 98년도에는 46명, 299년도에는 156명 이런 식으로 죽었다는 정보를 저희가 획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인덱스가 정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sort index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연도별로 정렬이 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des for year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에는 연도별 전쟁 횟수를 구하면 되겠죠? 이 전쟁 횟수는 배틀즈에 있죠? 이 배틀즈는 마찬가지로 얘도 연도 정보로 집계하면 되니까 여기는 이어라고 하는 컬럼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어라고 하는 컬럼에 선택한 다음에 얘를 밸류 카운트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298, 299, 300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피봇 테이블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배틀즈의 피봇 테이블 인덱스는 이어라고 하는 컬럼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그리게이트 펑션은 카운트를 셀 거죠. 카운트 하면서 할 거고요. 이 어그리게이트 펑션을 적용할 이 values라고 하는 컬럼은 암호 값이나 해도 되는데 암호 값이라고 하는 의미는 널 값이 없는 암호 값이나예요. 그래서 배틀의 인포를 보고 총 38개의 전투 중에 난널 밸류가 38개인 네임이나 이어 같은 배틀 넘버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네임을 사용할까요? 네임을 사용하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피봇 테이블을 하면은 장점은 정렬에 대해서 나오죠. 로우 인덱스가 정렬된 채로 나오니까 굳이 따로 다시 정렬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단점은 뭔가 이 밸류주의 유니크 널 값이 없는 컬럼을 찾아서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만약에 널 값이 있는 애들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라도 널 값이 있는 게 모든 컬럼이 다 그렇다고 하면 요거를 사용하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얘는 battle for year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요 두 개의 데이터를 이제 합치면 되겠죠. 두 분석 결과를 하나의 데이터 합치기.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배틀 데스 포 이어랑 배틀 포 이어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데이터를 이제 합치고자 합니다. 합치고자 할 때 어떤 식으로 합칠 거냐면 이 로우 인덱스는 연도가 나오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있는 배틀 포 이어를 여기다가 이렇게 새로운 컬럼으로 하나 추가하면 되겠죠. 여기에 7건, 여기에 20건, 여기에 11건. 그래서 얘는 배틀 정보고 얘는 뭐 데스 정보야 라고 이제 두 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면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 로우 인덱스, 아니, 그러니까 로우 인덱스를 기준으로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합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쵸? 예. 그렇게 로우 인덱스를 기준으로 컬럼 방향으로 데이터를 합치는 거기 때문에 pd.concat 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로 이 두 개의 값을 이렇게 담아서 전달을 해주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axis라고 하는 인자를 1로 주셔야겠죠. 컬럼 방향으로 합칠 거니까요. concat. 네, 이렇게 하시면 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가 합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를 우리가 그냥 데이터라고 표현을 할게요. 예. 그러면 데이터를 보시면 이와 같이 결과는 저장이 되어 있는데 컬럼 이름이 직관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컬럼명을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럼들을 첫 번째는 number of deaths, 두 번째는 number of, 두 번째가 배틀이니까요. number of battles. 이렇게 컬럼명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꿔주게 되면 좀 더 깔끔하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이거를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X축은 로우 인덱스가 되니까 X축이 연도 정보가 되죠. X축이 연도 정보가 되니까 수치형 데이터니까 그냥 라인 그래프를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랫. 하시면 이와 같이 그래프가 그려지죠.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 커스터마이징을 하려면 일단 뭐 피겨 사이즈를 5,3으로 줄여볼까요? 이렇게 줄일 수가 있고요. 타이틀은 연도별 사망자와 전쟁 횟수 추이 뭐 이렇게 추가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노란색 선, 즉 넘버 오브 배틀즈는 297년도에는 데이터가 NAN 값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가 조금 이쁘지 않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경우에 뭔가 저 값을 채워넣고 싶은 경우에는 저 그래프 모양이 좀 안 예쁜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에 저 NAN 값, 이 데이터에 이 NAN 값을 채워 넣어 주시면 되겠죠. 점 fill NA 값으로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0이라고 하는 값으로 없으니까 0이라는 값으로 채워 넣고 인플레이스를 true로 이렇게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 그래프가 297년도에도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뭐 xtick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또 0.5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xticks를 데이터의 인덱스 이렇게 바꿔주면 297, 298, 299, 300 이렇게 되고요. 뭐 x축의 제목과 y축의 제목 이런 것들도 쓰면 되겠죠. 연도 y 라벨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숫자? 횟수?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표현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데이터에서 각각 사망자 수와 전쟁 횟수를 연도별로 구한 다음에 그 두 개를 합쳐서 한 번에 그래프를 표현하는 실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망자와 전쟁 횟수는 어느 정도 이제 일치하는 그런 그래프를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래프로 볼 수도 있고요. 이 두 개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려면 나중에 머신러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상관관계를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이 판다스에서도 간단하게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이 코어 함수가 있는데 함수를 실행해 보면 이 0.989란 얘기는 1에 가까울수록 거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커진다. 하나가 작아지면 다른 쪽도 작아진다. 라고 하는 상관관계가 되게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 같은 변수인 경우에는 당연히 1이죠. 같은 변수 값이니까 1이고 이 값이 0.98이니까 굉장히 이 사망자 수와 전쟁 횟수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